독일의 헤르초겐 아우라라는 작은 역사 깊은 도시에는 글로벌 브랜드인 아디다스와 푸마가 본사를 두고 있죠. 도시 가운데 흐르는 아우라 강을 마주보고 있는데 두 회사는 앙숙으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 시작은 창업주였던 다슬러 형제로부터 시작합니다. 형제 기업이었던 이 두 브랜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인구 2만 명의 작은 소도시에 두 형제가 태어납니다. 1898년생인 루돌프 다슬러와 1900년생인 아돌프 다슬러예요. 형인 루돌프는 외향적이고 모험적이었던 반면 아돌프는 조용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죠. 1913년 동생 아돌프는 제빵사의 견습생이 되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유용한 기술을 배웠지만 이 직업이 자신에게 맞지 않다는 걸 알고 아버지를 따라 고도수 전공 기술을 배워요. 16살이 된 형 루돌프는 전쟁으로 군입대를 해야만 했고 그 시기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던 동생 아돌프는 어머니의 세탁실에서 운동선수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운동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형 루돌프는 전쟁에서 돌아와 경찰의 길을 걸었지만 결국 자신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동생이 신발 제조 사업에 합류하면 다슬러 형제의 스포츠 신발 공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시작해요. 1920년대 후반 스파이크 신발을 선보이는데 이 신발은 탈착이 가능한 금속 스파이크가 있어 선수들이 다양한 트랙 조건에 맞게 신발을 조절할 수 있었죠. 스파이크는 더 나은 견인력과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운동선수들의 관심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1928년 암스테르담 올림픽에 독일의 육상 선수였던 리나라트케에게 트랙화를 제공하는데 그녀는 이 신발을 신고 800m 육상 경주에 금메달을 땄죠.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품질과 성능이 우수한 수제 운동화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명성이 높아졌어요. 이를 계기로 운동화 개발 못지않게 마케팅의 중요성을 깨닫고 스타 마케팅에 집중합니다. 다슬러 형제는 1936년 자국에서 열린 베를린 올림픽에 또 다른 기회를 찾는데 미국의 육상 선수인 제시 오원스를 설득하며 경기에 신은 트랙화를 제안했고 오원스는 이 신발을 신고 4개의 금메달을 따내죠. 이를 계기로 다슬러 형제의 신발은 국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올림픽 이후 농구와 하키, 야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대량 주문이 들어오며 연간 20만 켤레를 판매했어요. 1930년 중반에 이르면서 다슬러 형제는 독일에서 누구나 아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동생 아돌프는 디자인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운동선수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운동화를 만들었고 루돌프는 영업과 마케팅 등 경영 업무를 주로 했죠. 하지만 회사의 성공과는 반대로 형제들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들며 독일의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나치당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히틀러는 스포츠를 통해 정치적인 생각과 이념을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했는데 다슬러 형제는 이를 사업기회로 보고 나치당의 가입을 통해 히틀러 유스클럽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제공할 수단으로 사용을 했죠. 전쟁 시작한 후에는 독일군을 위한 신발 생산에도 참여합니다. 전쟁이 본격화되자 대다수의 공장은 가동이 중단되었고 많은 사람은 군에 징집되었는데 아돌프 역시 1940년에 군에 징집됩니다. 이 무렵 루돌프는 권력이 굶주린 사람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회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하고 자신의 여동생이 아들들을 고용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는데 그 결과 여동생의 두 아들은 전쟁 중에 사망을 해요. 아돌프는 3개월 후 회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며 휴가를 받게 되죠. 반면 1차 세계대전으로 참전했던 루돌프는 1943년에 또다시 징집되어서 격분을 하는데 전쟁에 보낸 책임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근무지를 이탈하며 다시 마을로 돌아가다가 비밀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죠. 아돌프가 사업을 장악하는 동안 감옥에 갇혀있던 루돌프는 전쟁이 끝나자 석방되었지만 나치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처벌하는 탈나치화 과정에서 비밀 서비스와 관련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어요. 1946년 아돌프도 역시 탈나치화로 재판에 넘겨지는데 루돌프는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할 기회로 보고 무기 생산의 주모자로 추궁하지만 무죄 판결을 받죠. 이렇게 다슬러 형제의 관계는 전쟁 내내 악화되며 이제는 서로 용서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는데 권력을 얻기 위한 끊임없는 투쟁과 분노로 1948년 회사의 모든 자산 및 직원을 분할했습니다. 아돌프는 다슬러 신발 공장과 직원의 3분의 1을 유지했고 루돌프는 아우라강 남쪽에 자체 신발 공장을 시작하죠. 두 형제는 회사 이름을 바꾸고 차별화하려고 했는데 아돌프는 1949년 자신의 별명 아디와 다슬러의 첫 음절 다스를 결합한 아디다스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새롭게 설립했어요. 루돌프는 자신의 회사 이름을 두고 루돌프 다슬러의 약자인 루다로 지정을 하여 아디다스를 모방하려고 했지만 더 스포티하게 들리도록 자신의 어린 시절 별명인 푸마로 빠르게 변경했습니다. 이후 아디다스와 푸마는 새로운 이름으로 경쟁을 하는데 마을의 경제와 문화에도 큰 영향을 받았어요. 이 마을은 2만 명 정도 거주하며 거의 모든 사람이 아디다스 또는 푸마에서 일을 했는데 강을 경계로 각종 서비스가 차별적으로 이루어졌고 회사를 넘어 데이트하거나 결혼이 금지되기도 했죠.
아디다스는 축구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어요. 아돌프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뛰어난 접지력과 지지력을 제공하는 획기적인 축구화 개발이 이어지는데 프란츠 베켄바우, 요한 크루이프 등 수많은 축구 전설들이 아디다스를 지지하며 브랜드의 명성을 높였습니다. 이후 신발을 넘어 제품 범위를 확장하여 지퍼가 달린 최초의 운동복과 삼선 슬리퍼 등 지속적인 혁신을 이뤄냈어요. 푸마는 디자인으로 빠르게 인정을 받는데 육상, 농구, 테니스나 모터스포츠 등 다양한 스포츠용 신발로 제품 라인을 확장하고 날렵한 디자인과 최첨단 기술로 두각을 나타내며 운동선수와 스포츠 애호가들 모두 매료시켰습니다. 푸마의 명성은 1960년대 급상승하여 이 브랜드를 통해 육상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 로마와 클라이드와 같은 혁신적인 러닝화는 선수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패션 아이콘이 되기도 했죠. 루돌프는 1974년에, 아돌프는 1978년에 세상을 떠나고 2세 경영이 시작되면서도 경쟁은 계속되죠. 수십 년 더 지속된 라이벌 구조는 2009년 아디다스와 푸마의 친선 축구 경기로 기업과 도시의 반감이 공식적으로 사라졌어요. 다슬러 형제 간의 불화에서 비롯된 경쟁은 스포츠 비즈니스의 중요한 역사로 남게 되는데, 이들은 각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기술 혁신, 마케팅 전략 등으로 오늘날의 스포츠 세계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